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영화 저널리스트 이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골든 슬럼버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저는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한테 전화 걸고 싶어지는, 그리고 목소리 듣고 싶어지는 영화였는데요. 올 설에 극장내 가장 큰 기대작 중에 하나죠. 보고 있으면 같이 숨차오르는 추격전부터 영화 적재적소에 흐르는 OST까지 한 장면도 놓칠 수 없는 골든씬으로 가득한 영화인데요. 오늘 CGV 스타 라이브 톡은 골든 슬럼버의 강동원, 김희성, 김성균, 김대명 배우와 노동석 감독님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곳 CGV 영등포를 비롯해 전국 17개 CGV 스크린에서 생중계될 거고요. 골든 슬럼버 CGV 스타 라이브 톡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방금 스크린을 통해서 만난 분들을 모셔보시기 전에 영화가 시사회를 통해 공개되자마자 큰 호평을 얻었어요. 많은 분들이 확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OST에 대한 칭찬도 굉장히 많고요. 비틀즈의 명곡부터 신해철 씨 노래까지 정말 우리의 향수를 자극하는 노래들이 가득한데 이번에도 강동원 씨가 또 음악에도 참여하셨고요. 또 호평 중에 하나가 강동원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화다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강동원 씨와 다른 배우들의 앙상블도 돋보이는 영화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인공분들 만나볼 수 있나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지금 진행위원께서 말씀하셔서요. 저는 영화 보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포일러 관련된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미리 공지사항을 좀 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은 영화를 보신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펼쳐질 텐데요. 결말이나 세부 사항에서 아직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한테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간직하셨다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오늘 모이신 분들은 스포일러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공지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주실 거죠? 네, 그럼 주인공분들 모셔보겠습니다. 영화 골든 슬럼버의 주역들이죠. 강동원, 김희성, 김성균, 김대명 배우님 그리고 노동석 감독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강동원 씨부터 이곳에 계신 분들과 중계관을 통해서 보고 계신 전국에 계신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골든 슬럼버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균입니다. 관계자분들이 자꾸 강동원 옆에 자꾸 저를 앉혀요. 이해는 하지만 적수가 저밖에 더 있겠냐 싶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시간 됩시다. 네. 안녕하세요, 김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또 오는 길에 보니까 차도 많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에 함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전국에 다 같이 보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김의성입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개봉 전날 극장 찾아주셔서 저희 영화의 첫 관객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다 같이 즐거운 시간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든 슬럼버 연출한 노동석입니다. 개봉도 전에 먼저 이렇게 저희 영화를 찾아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따뜻한 감성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 오늘 같이 얘기 나누면서 좋은 시간 많이 보내기를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강동원 씨께 질문 드릴게요. 이 영화 시작부터 함께 하셨는데 개봉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었던 이 영화의 매력은 대체 무엇이었나요? 네,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일단 판권이 해결이 잘 안 돼서 초반에 본의 아니게 그렇게 기다리게 됐는데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나 그리고 이 주인공이 사건을 풀어나가는 과정 같은 것들이 또 좀 흥미로웠고요.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사건을 해결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신선했고. 그렇게 사건을 풀어나가는 와중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사람이 바로 김희성 씨가 연기한 민 씨라는 캐릭터인데요. 전작들에서는 주로 악역을 하셨고 특히 불사행 같은 영화에서는 주먹을 부르는 캐릭터였는데 이번에는 건우를 도와주는 조력자예요. 어떠셨나요? 연기하시기 악역보다 좀 마음이 편하셨나요? 남 돕는 게 좀 피곤하더라고요. 한 밀치고는 편한데. 그 동원 씨가 워낙에 훌륭한 배우고 저보다 뭐 육체적인 나이는 어리지만 같이 연기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같이 즐겁게 일했습니다. 그 대사에 보면 저 인간 중독성 있네라는 대사를 건우한테 하는데 같이 연기하시면서 강동원 씨에게도 그런 중독성이 있던가요?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동원 씨 처음 보면은 좀 이렇게 뭐랄까 너무 잘생기고 스타고 그리고 뭐랄까 막 좀 수줍음도 있고 그래서 가까이 하기가 조금 거리가 좀 느껴지는데 오래 같이 보면은 뭔가 이렇게 사람을 좀 끌어들이는 데가 있어요. 네, 같이 술 먹으면 집에도 잘 안 보내주고. 네. 그 부분이 참 좋으셨나 봐요. 그 부분은 별로죠. 힘들어 죽겠는데. 김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골든슬럼버에서 가장 믿음이 깊고 어떤 상황에서든 친구에 대한 신뢰가 큰 인물을 연기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친구상이 아닐까 싶은데 금철 캐릭터 연기하시면서는 좀 나랑 비슷하다 싶은 점들이 있었나요? 일단은 이렇게 근데 도와주기는 하는데 글쎄요, 좀 흔들리는 또 그런 면도 있잖아요. 그 어떤 생활이 힘들고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는 어떤 가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좀 어떻게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게 아무래도 좀 공감이 되고 저랑 비슷한 것 같았어요. 흔들리는 모습. 네. 지켜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어떤 가장의 로서 흔들림이 있는 인물이라서. 예. 그 흔들림하면 사실 김대명 씨가 연기한 캐릭터가 더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많이 흔들렸죠. 그래서 사실 좀 가장 공감이 되는 캐릭터이기도 했는데 이번 영화에서 이렇게 출연을 결정하는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한 배우분들이라고 들었어요. 예. 네, 또래 친구들과의 그런 편안한 호흡이 최근에 공개된 그 힘을 내라는 뮤직비디오에서도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순서 정할 정도로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실제 호흡은 어떻게 처음부터 좀 빨리 가까워지셨나요? 예, 사실 그 영화에서 친구 역할로 만나기도 사실 뭐 쉽지도 않고 또 게다가 또 동갑내기들이랑 실제 친구 역할을 한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요. 이렇게 확실히 좀 마음이 많이 빨리 터지고 연기하기도 또 많이 수월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들 성격이 좋아가지고 좀 작업하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가위바위보는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되신 거예요? 그때 녹음하는데요. 녹음 먼저 누가 할 건지 아. 누가 먼저 시험대에 오를 것인가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그래서 제가 먼저 했던 반응이 어땠나요, 친구분들의? 애들이 이제 제가 많이 당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좀 수월하게 가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솔선수범을 하셨군요.
그 노동사업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영화 소재도 독특하고 원작도 워낙 유명했던 작품이라서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원작과는 다른 방향 또 다른 에너지의 각색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연출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원작에서는 감시사회라든가 빅브라더 같은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소설에서는. 이제 저희는 그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상 제한된 시간 안에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 게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했고, 그래서 저희는 평범한 사람이 이 엄청난 음모에 휘말린다, 그가 겪는 감정의 드라마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건우를 비롯한 친구들과의 관계 뭐 이런 데 보여주는 데 좀 더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스타 라이브톡에서는 명장면 스틸로 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골든씬들을 보면서 영화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Q&A 시간을 가지고 관객분들의 질문도 직접 받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잠시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럼 스틸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죠. 이게 너무나 익숙한 장소인 또 광화문에서 폭발신이 벌어져서 저도 보면서 상당히 놀랬거든요. 뭐 지하 배수로 장면도 그렇고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 서울이라고 느낄 만큼 이 서울의 곳곳을 인상적으로 담아냈는데요. 강동원 씨, 그 광화문에서 폭파 장면 찍는 거 쉽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4시간밖에 허락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요? 네, 제 기억으로는 아마 8시부터 12시 뭐 이 정도 4시간 동안 차량 통제를 하고 촬영을 했는데 뭐 반대 차선은 뚫어놓은 상황이었고요. 이제 한쪽 차선만 막고 찍었었는데 폭파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네, 기회가 한 번밖에 없었고 그리고 뭐 다행히 폭파는 한 번에 수월하게 됐는데 그 폭파가 생각보다 너무 세서 제가 순간적으로 카메라 밖으로 나갔다가 잠깐 들어와요. 네. 그 외에 뭐 사람들도 많았고 그날 워낙 뭐 목격담도 많이 올라왔었어요. 예, 거기가 근처에 신문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신문사에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촬영도 하시고 이제 인터넷에 그 사진이 미리 공개가 돼버렸더라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뭐 통행하시는 일요일 아침이었고 해서 통행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는데요. 차량도 거의 없었고. 근데 한 10시 넘어가면서부터는 사람들도 많이 다니시고 이러니까 창피하더라고요. 계속 촬영하는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연기하시는 게 아직 사실 작품을 많이 하셨고 또 검은 사제들에서도 명동 한바닥에서 그 한가운데에서 하셨는데 여전히 좀 이렇게 신경이 쓰이시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거기에 제가 연기하고 있는 걸 알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시니까요. 그리고 뭐 그냥 행인들 사이에 섞여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가끔 서로 눈 마주치면 서로 민망하죠. 여기 오신 분들은 혹시라도 다음에 촬영하시는 강동원 씨를 보게 되면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걸로 하기로 합시다. 감독님, 사실 강동원 씨 말만 들어봐도 힘든 촬영이고 저는 사실 광화문이란 공간에 촬영 허가가 날 거라고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굳이 그 공간에 고집하신 이유가 있나요? 어쨌건 대통령 후보 암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저희 이야기가 관객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짜처럼 실제 우리 이 삶 가까이서 벌어지는 일처럼 보일까 그 고민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주 친숙한 광화문이라는 공간을 떠올리게 됐고 또 대통령 후보라는 그 암살 대상과도 잘 매칭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 한 번도 촬영이 더군다나 폭파 장면이 있는 장면이 촬영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굉장히 허가받는데 쉽지 않았는데 어쨌건 스태프들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준비 작업들 많이 해줘서 그래서 설득을
여러 차례 드려서 무사히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촬영하면서 후회하진 않으셨나요? 너무 힘들어서? 결과물이 주는 그 이펙트가 있어서 특히 영화 보시도 아시겠지만 그 건우가 폭파가 있고 나서 광화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마치 그때 저희 스태프들도 마치 무슨 그 축제나 이런 데가 아니면 사실 그 길이 그렇게 통제될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주는 묘한 그 현장에서의 쾌감 같은 게 있었던 기억이 좀 나네요. 영화에서 가장 고생한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주인공인 건우일 것 같아요. 계속 맞고 뛰는데 그에 못지않게 체력적으로 고생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바로 김희성 씨예요. 이번 영화에서 맹활약을 하셨는데 특히 배수로 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배수로에서 촬영을 해서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촬영 현장 기억나시나요? 네, 저희가 그 처음 배수로를 찍은 게 영화 촬영 거의 첫 번째나 두 번째쯤, 겨울에 추울 때 찍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장화도 높은 걸 신고 그 굴속 굴이죠, 뭐 굴로 들어가는데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도 점점 깊어지고 또 평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냄새들도 나고 이상한 것도 떠내려오고 그리고 일단 어둡고 그래서 좀 무서웠어요. 그리고 공기도 굉장히 단조해지니까 메이킹에 보면은 그 강동원 씨 이렇게 막 그 산소 마스크 같은 거 끼었다가 뗐다 하는 장면들도 있는데 아무튼 뭐 굉장히 악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때 야 여름에 안 찍은 게 다행이다. 여름이었으면 냄새가 어땠겠니?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찍었죠. 긍정의 힘으로 탄생한 씬이네요. 그럼 다음 장면 보면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서 스틸인데요. 이렇게 친구들이 믿어주고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 건우가 도망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김성규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경찰과 취재진들 사이에서 건우가 범인이 아니라고 목 놓아 외치는 장면이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건드렸는데 집중하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현장이. 그때 장면 연기하실 때 어떠셨나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상황? 사실은 그때 그 친구들이랑 또 저를 바라보는 친구들 그 4명의 친구와 한효주 씨가 또 그 눈빛으로 같이 보니까 좀 많이 도움이 됐고 제 아내로 그러니까 지금 영화에서는 편집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제 아내로 나오시는 분이 이렇게 여보하면서 이렇게 목 놓아서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정말 그런 어떤 그 금철의 상황이 딱 느껴지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배우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 본인의 터뜨리는 감정씬을 할 때 주변에 함께 있는 배우분들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시나요? 그냥 이렇게 묵묵히 지켜보시나요? 아니면 들어가기 전에 좀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어떠셨나요, 김대영 씨? 뭐 우선은 뭐 그 상황에 맞는 연기를 같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뭐 혹시나 뭐 이런 장면에서 장난치거나 이러면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많이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연기는 역시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다시 한번 느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정치하려고 그러니? 촬영 이거 우는 씬 촬영하러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야 눈물을 어떻게 흘리는 거야? 되게 감정이 좋아요. 동원이가 감정을 되게 잘 잡고 감정형이 너무 풍부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 먹으면서 그 씬을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 씬 찍기 전에. 그래서 야 너는 왜 이렇게 눈물도 잘 흘리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제가 막 물어봤죠. 그러니까 뭐라고 조언해 주셨나요? 호흡. 호흡을 어떻게 저도 좀 배워볼까요? 숨을 이렇게 참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숨에 우리 그 연기론인데 이렇게 되면 연기론을 얘기하게 되는 건데
이게 연기 배울 때 이게 다 숨을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의 상태, 내 감정 상태에 따라 숨 쉬는 것들을 이제 잘 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네. 잊고 지냈던 것들을 또 일깨워줬어요. 아 맞아, 내가 배울 때 이렇게 그런 방법이 있었지. 근데 또 얘기를 해주길래 이제 또 많은 도움이 됐죠. 이게 연기론 수업 시간이 돼버렸나? 예. 김희선 씨 굉장히 그 얘기를 흐뭇하게 듣고 계시는데 아유,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네. 그러고 보니까 김성균 씨가 다른 작품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조언이 톡톡히 도움이 됐던 것 같네요. 네네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세 분이 정말 친구들처럼 이렇게 얘기 나누시는 모습이 정말 현장에서도 느껴졌겠다 싶은데 영화 안에서도 긴박한 도시국 속에서도 우정이나 뭐 신뢰, 선의 같은 가치들에 대해서 굉장히 묵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그런 가치들이 좀 고리타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해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감독님이 하고자 하셨던 이야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감독님? 이런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에서 선배님이 한번 의성 선배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저라도 건우 같은 친구가 있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무섭고 과연 그를 도와줄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선배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용기를 내서 친구를 위해서 뭔가 나서주는 그 작은 용기가 결국 저희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가치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어쨌건 착한 사람, 좋은 것, 선한 것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게 또 현실에선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모습들을 좀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그런 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은 말을 했어요? 네. 저는 캐릭터 중에서 동규한테 가장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 역시 저런 상황에 놓인 친구라면 저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김대명 씨는 연기하면서 어떠셨어요? 실제로 내 친구가 건우와 같은 상황이다 이러면 나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던가요? 그냥 뭐 말로 하기에는 도와줘야지, 믿어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막상 진짜로 그 일이 닥친다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아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도 이런 질문을 저희가 다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나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가족이 있거나 또 저희 뭐 사회적인 뭐 회사를 다닌다거나 막상 그렇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아마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의 그런 소감하고도 맞닿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골든씬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 격투 스틸들인데요. 사실 강동원 씨 1인 2역 연기에 많은 분들이 큰 호응을 보내주셨어요. 예상치 못해서 놀랬다는 분들도 계셨고 강동원이 2명이라니 너무 이득이다, 좋다라는 반응도 있었어요. 그만큼 영화의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분장에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전혀 다른 인물인데 연기하시면서는 좀 어떻게 변주를 두려고 하셨나요? 우선은 굉장히 영화적인 캐릭터고요. 그래서 좀 영화적인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 뭐 사실 현실적으로 갔다면 좀 더 뭐라고 할까, 저렇게는 대사 톤이나 이런 게 되게 영화적이라 가지고 그렇게 설정을 잡은 거긴 하지만, 뭐 근데 이제 저도 데뷔한 지도 15년 좀 되고 이러니까 뭐 그게 뭐 1인 2역 한다고 그게 그렇게 힘들거나 그렇진 않았고요. 육체적으로는 조금 뭐 힘든 지점도 있었는데 네, 재밌게 찍었어요. 그냥 네, 재밌었어요. 뭐 외형적인 변화 같은 것들은 특별히 어떻게 우선 보셨나요? 코에 이제 특수 분장을 하자라는 건 제가 의견을 내서
테스트 촬영을 해보고 느낌이 새롭다 이래서 코 특수분장은 그렇게 갔고요. 처음에는 뭐 그냥 얼굴 그대로 가는 게 어떻나 뭐 이런저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코 특수분장이라 이렇게 제가 이제 한쪽 눈이 쌍꺼풀이 있고 한쪽 눈이 없으니까요. 이쪽도 없게 해서 그렇게 해서 찍었어요. 여기 풀 같은 거 발라가지고. 아, 되게 엄청난 그런 분장은 아니었네요. 제가 또 영화 보면서 놀랐던 지점은 김희성 씨의 액션 연기였어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시는 건 거의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저희가 새로운 액션 배우의 탄생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떠셨나요, 촬영하면서는? 아유 그냥 이번이 그냥 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도 여러분들 별로 많이 안 보셨지만 살인의뢰라는 영화에서 박성웅 씨랑 좀 큰 액션씬을 굉장히 고생해서 찍었거든요. 그게 이 영화 찍기 한 2년 전이었어서 그 경험을 살려서 잘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2살만큼 잘 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말도 잘 안 듣고 그래서 뭐 액션 스쿨에서 뭐 열심히 한 2달 연습도 열심히 했는데 일단 너무 금방 지치고 현장에서 또 저랑 같이 연기한 박군 역할을 했던 젊은 배우가 보기에는 굉장히 액션 잘할 것 같은데 액션을 처음 해보는 초짜였어요. 그래서 너무 힘을 주고 해서 진짜 힘들었어요. 상대방 힘을 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좀 맞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 하루 그냥 딱 좀 제대로 고생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액션 연기에 딱히 매력을 느끼지 못하신 건가요? 뭐 돈만 많이 주면 뭐 못하겠습니까? 뭐 하죠. 네네. 네, 영화 관계자분들께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마 저보다 여기 오신 관객분들께 더 궁금한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관객분들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질문해주신 분들께는 배우분들의 친필 사인이 담긴 포스터를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수준 높은 질문 제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받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스포일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시고 잘 간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저기 노란색 상의 입으시고 손 이렇게 두 손을 번쩍 드신 분. 감사합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이 원작을 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광고 내용이나 처음 이런 광고 화면으로 봤을 때는 약간 액션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선과 악이 구분되는 이런 캐릭터가 많이 나오는 영화의 경우에는 보통 권선징악이나 이런 결말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내용보다는 우정에 좀 중점을 두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처음에 원작에서 매력을 느꼈던 지점이 평범한 소시민이 겪는 얘기라는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이 그의 친구들과 지인의 그의 삶을 잘 아는 사람이 도와준다라는 점이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건우라는 인물이 마지막에 배수구를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진실은 그 안에서 묻혔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관객들에게 그럼에도 저희 영화 안에서만이라도 건우가 무사히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얘기가 됐으면 했고 원래 그가 살고 있던 그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됐으면 했고 그게 관객분들에게 아직 그래도 삶이 세상에 그래도 살아볼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마스크 끼신 여성 관객분, 네, 하늘색 상의인가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저한테는 감명 깊게 남았던 전달 포인트가 한 가지는 그래도 나를 믿어주는 건 유일하게 부모님이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 거를 감독님께서 깊이 전달하고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 아버님이 해주시는 대사에도 있는데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저한테는 긴 시간 동안 그 사람과 함께했다라는 그 기억들, 오랜 시간 지켜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그리고 친구들의 소중함 뭐 이런 것들을 영화 보시면서 같이 좀 느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러면 저희가 골든씬 하나 더 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씬 보여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훈훈한 미소를 지었다는 후문을 들었는데요. 강동원 씨가 1987에 첫 등장했을 때 그 환호성에 버금가는 환호성이었다고 하는데 과거 장면 촬영하실 때 어땠나요? 사실 굉장히 많은 어린 과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과거잖아요. 배우 입장에서는 사실 솔직히 부담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희가 부담되고 이런 건 없었는데요. 그냥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젊은 제 현재 나이보다 어린 시절을 연기하려면 좀 체중 조절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시간도 없었고요. 이제 영화를 찍으면서 중간에 찍었으니까. 그리고 이거 찍는 날 처음으로 다 모인 거예요. 아, 예, 저랑 효주 씨 같은 경우는 아예 첫 촬영이었을걸요, 아마 같이 찍은 게. 네. 그래서 조금 그리고 이제 윤계상 선배님이랑도 대화를 많이 안 나눠봐가지고 좀 다 모였을 때 조금 어색함도 있었어요. 어려웠겠어요. 굉장히 예. 절친한 사이를 연기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좀 어색함이 있었어요, 저 때. 김대영 씨는 어떠셨어요? 저 씬 찍을 때 촬영장에서 웃음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떠셨나요? 예, 처음 사실 뭐 아까 동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처음 다 모였던 거여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좀 서먹하기도 하고 사실 근데 또 금방 또 하나둘씩 농담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게 또 금방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재밌게 찍어놓은 게 있고 사실 이게 이미지 컷들이 많아가지고 뭐 정확한 무언가가 있거나 뭐 대사가 정확하거나 이런 장면은 아니어서 좀 호흡이 좋아야 좀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씬이었는데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좀 친해지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마지막 갈 때는 되게 아쉽게 끝난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 사이에 벌써. 예. 어떤 얘기들 주로 나누셨어요? 이렇게 목소리는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분위기가 났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주로 어떤 얘기 하셨나요? 그때 이건 뭐 사담인데요. 그때 저기 개상이 형이 이렇게 개상이 형님이 그 범죄도시를 찍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찍다가 중간에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해맑은 20살 네. 역할을 이렇게 하고 저희랑 막 이렇게 놀이공원에서 놀고 김밥 먹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제가 나 사람 죽이다 왔어. 굉장히 저희 현장을 재밌게 즐기시다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힐링하고 가셨군요. 네, 나름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를 한 번 더 보실 이유가 생긴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장면 한 번 더 보면 남다른 재미가 느껴질 것 같은데요. 이 사진에서도 보이는 이 친구들끼리의 그 풋풋하고 아련한 느낌이 음악을 통해서도 잘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함께 부르신 힘을 내라는 곡이 영화의 정서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김성균 씨 녹음하면서는 어떠셨어요? 노래를 평소에도 즐겨 부르셔서 뭐 힘들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었다거나. 아니 노래를 저희가 가수들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뭐 이렇게 크게 음악 감독님께서 뭐 크게 뭐 요구하시겠나 싶었는데 제가 가위바위보 이겨가지고 맨 나중에 불렀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지적들을 당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주사 맞을 때 왜 내 순서가 뒤에 있으면은 친구들이 이렇게 안에서 굉장히 막 녹음을 정말 가수 교정하듯이 노래 그 느낌 교정하듯이
하듯이 막 이렇게 해서 기계로 안 만지고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떨리고 내 순서가 다가올 때 되니까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목소리를 섞어서 음악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좀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녹음을 해가지고 그 목소리가 우린 줄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김희성 씨는 노래 세 분이 하신 노래 들어보셨죠? 네, 어떠셨나요? 함께 연기한 입장에서 영화를 잘 대변하고 있었나요? 노래가? 네 그럴 듯하던데요. 합격점을 예, 주시는 저는 건가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이렇게 세 분의 노래를 들어보실 기회는 없었을 것 같은데. 저희 그때 저희가 영화 시작하기 전에 같이 그 뭐라 그러지?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네, 워크숍. MT를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근데 MT가 거기에 노래방 기계가 있어가지고 네. 딴 사람들 다 이제 자러 간 다음에 3시 끝까지 노래를 거기서 불렀는데 그때부터 정말 못 들어주겠더군요 그때는. 근데 저희 영화 안에서 정말 엄청난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트레이닝 해주신 분께 정말 감사드려야겠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친구들이 노래 잘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이제 길게 아니 저 정도면 잘하는데 왜 계속 더 막 욕을 하시니까 더 떨리고 막 그랬었어요. 대명이랑 동호회도 진짜 노래 실력들이 수준급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관객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마지막 질문자는 김희성 씨가 한 분 뽑아주시겠어요? 네, 그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아까부터 제일 처음부터 손을 계속 크게 흔들어 주셨던 맨 앞에 이 빨간 옷 입으신 분한테. 예. 먼저 저를 선택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김희성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민 씨의 그런 퇴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조금 많이 나오지 않은 것이 저는 보면서 되게 좀 아쉬웠고 좀 뒤가 좀 더 그려졌으면 좋겠는데 살았나? 진짜 죽었나? 뭐 이런 게 조금 궁금했었고 그리고 강동원 배우님께서 이제 그 친구의 그 뉴스를 보고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탄 그 택배차가 처음에 이제 택배를 막 맡기는 그분의 택배차인 거를 사진을 잠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믿어주는 사람의 그런 인물의 그런 등장이라던가 그런 걸 좀 더 부각을 시키고 싶었었는데 분량 때문에 뭐 잘렸다거나 이런 게 혹시 있는지 더 넣고 싶었는데 좀 아깝게 자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봐요, 날 더 놀아 그랬잖아. 그렇지 않아도 오늘 기자분들이랑 이렇게 인터뷰하면서도 민씨 선배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꼭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어야 되냐. 그래서 사실 저희가 확실히 이렇게 죽었다라고는 말씀드린 게 아니어서 뭐 언제든 다시 또 불사조처럼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깨알 정보 같은 건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건우가 돌아오는 차는 영화 도입부에 나왔던 어떻게 보면 항상 그렇게 건우를 이렇게 이용해 먹던 경쟁 택배 친구가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그를 믿고 잠깐 도와줬다. 근데 지금 이야기 전체적인 속도감이 있어서 그걸 너무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고 그냥 짧게 코멘트 정도로 그래서 한 번 더 봐주시면 더 잘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배치했던 장면입니다. 네. 민씨 비긴즈를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김희성 씨 액션 스쿨 다시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선배님이 누명을 쓰고 다시 이제 도망다니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예. 건우가 도와줄 수도 있고. 예. 김희성 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로 골방에 숨어 있는 역할이라면 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쉬우니까 한 번만 더 받아볼게요. 진짜 마지막 분은 강동원 씨가 뽑아주세요. 저기 제일 위에 저기 커플석에 앉아 계시는 두 분 저기 오른쪽 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원 오빠 영화 보러 오려고 소설 먼저 읽고 왔는데요.
오늘 영화도 되게 막 쫄리면서 코믹한 부분 되게 웃으면서 재밌게 봤는데 약간 원작에서 그려졌으면 좋았는데 아쉬운 분들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동원 오빠가 이걸 원작을 보고 영화화하는 과정을 다 보셨고 감독님도 직접 읽고 만드셨을 테니까 그 영화에서 빠진 부분 중에 넣고 싶었던 거, 쓸 수 없었던 거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택배 기사님들의 좀 더 고된 모습을 좀 촬영을 더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좀 빠져서 그런 지점들을 좀 표현해드리고 싶었는데 못해가지고 그게 좀 아쉽네요. 네. 감독님은 어떠신가요? 그 친구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전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밀도 있게 다룰 시간이 영화 안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워낙 저희 영화가 도주극의 틀을 빌려와서 그 속도감이 워낙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잡는 게 사실 편집 과정이 제일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만드는 입장에서 최선이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건데 뭐 영화에서 다 담기진 못했지만 또 저희가 찍어놓은 장면 같은 경우는 나중에라도 뭐 DVD든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그리고 그 건우가 마지막에 돌아오는 순간에 그 바다를 헤엄치는 장면이 있어요. 뭐 본편엔 실리지 않았지만 정말 동원 씨가 그 추운 날 정말 그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어서 고생한 장면이었는데 과감히 삭제를 했죠 영화에서는. 그 장면도 또 확인하실 수 있게 뭐 서프리든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추웠는데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저 혼자 떠 있으니까 밤에 무섭더라고요 좀. 수영을 잘 하는데도 그리고 수트를 입고 헤엄을 안에 수트 입고 위에 또 옷도 입고 그 옷이 또 방수 워터프루프라 가지고 이게 헤엄도 안 쳐주고요.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찍었는데 감독님이 빼자고 했을 때 심정 어떠셨나요? 뭐 그런 일은 허다해요 정말. 네 정말 허다해서. 그래도 아까 그 씬 얘기가 나오니까 잠시 한숨을 쉬시던데. 아니, 너무 추웠어가지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도와주시러 오셨던 해병대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와 이런 이 날씨에 어떻게 물에 들어가냐고 그러셨었어요. 꼭 서프를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까 잠깐 택배 기사분들의 애환을 다룬 그런 씬들이 빠져서 좀 아쉬웠다고 하셨는데 어떤 뭐 씬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좀 배달하기 힘든 곳에 배달하는 장면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혼자서 짬내서 겨우 밥 먹고 이러는 장면들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더 넣을 수 있었으면은 더 표현을 하고 싶지만 마찬가지로 이게 또 도주극이기 때문에 또 이게 시간이 저도 사실 그리고 친구들 저희끼리는 그 얘기 했어요. 촬영 이제 이틀밖에 안 했으니까 촬영 끝나고 이거 계속 찍으면 진짜 재밌겠다. 너무 웃겼어가지고. 다른 배우분들도 다 동의하신 지점인가요? 더 찍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그렇죠. 저희는 뭐 고생하는 역할이 아니라서 계속 찍을 수 있으면 좋죠. 김대영 씨는 어떠세요? 확실히 그 좀 많이 가까워졌을 때는 뭐 재밌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재밌는 것들이 진짜 많이 나오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긴 했어요. 근데 뭐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되면 한번 코미디를 한번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다 같이 촬영을 할 때 다 애드립으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막 애드립 하다가 혼자서 너무 웃긴 애드립이 생각났는데 안 친하니까 차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대명이랑 성균이가 친하니까 제 옆에 대명이가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 너무 계속 웃겨서 혼자 웃고 있으니까 뭐냐고 그래가지고
대명이 귀에다 대고 내가 참아 못하겠으니까 네가 애드립을 쳐봐라. 뭔데? 무열아 노래 한 곡 해봐. 근데 윤계상 선배님이 어쨌든 가수셨고 이러니까 제가 참아, 그리고 우리 밴드의 보컬인데 그래서 야 네가 씹어라고. 얘도 나도 죽어도 못하겠다고. 아니 그래서 그 얘기를 제 귀에 대고 야 해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그때 장첸 그 윤계상 형님이 원래 낯가림이 굉장히 심하시고 특히나 그날은 장첸으로 오셨어요. 장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애드립으로 뭐 상황들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앉았으면 약간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이렇게 장첸으로. 우리끼리 막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막 웃기니까 이제 그 형님이 이제 점점 풀어지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막 웃으면서 점점 이제 우리 쪽으로 이렇게 장첸에서 우리 친구로 이렇게 점점 돌아오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이제 다른 영화를 찍고 계시다는 얘기만 듣고 그래가지고 되게 뭐 어두운 내용인가 보다. 근데 나중에 범죄도 씨를 극장에서 보고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앞에서 막 이러고 마셔 막 이러고 그랬어요. 몸도 그때 엄청 좋으셨잖아. 맞아. 진짜 배우분들 얘기하는 걸 들으면 정말 끝도 없이 에피소드가 나올 것 같아요. 얘기 더 듣고 싶은데 아쉽게도 저희가 맞춰야 될 시간입니다. 네, 아쉽죠. 저희 오늘 CGV 스타 라이브 톡 어떠셨는지 마지막 인사와 함께 소감 부탁드립니다.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영화를 보여드리고 또 관객분들의 얘기를 듣는 게 사실은 만드는 사람한테 굉장히 기운받는 일이고 앞으로 더 좋은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만드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돌아가시는 길에 또 친구분들 또 가족분들한테 많이 저희 영화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영화 개봉하면은 이렇게 인사도 많이 다니고 그 기자들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같이 나누는 시간이 어떤 인터뷰보다 훨씬 더 보람 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 영화가 가지고 있는 미덕이 남들이 봤을 때 조금 올드한 주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자신 있게 저희가 선보일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 또 그게 또 설이어서 더 기쁘기도 해요. 여유롭게 좀 친구들과 연락도 하고 저희 영화 보시고 또 술 한 잔도 기울이면서 옛날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영화 잘 될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설 연휴가 다가오니까 다들 즐거운 시간 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쉬실 수 있으시면 푹 쉬시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장하실 때도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